대학 신문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캠퍼스, 안동대 신문부터 살펴볼게요. 코로나19 특집 기사를 싣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마스크, 하지 않음과 하지 못함의 차이라는 이용규 기자의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마스크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의 속사정은 무엇일까? 우리는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눈살을 찌푸리며 피하기도 하고 눈치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스크 착용이 불편함을 넘어 두려움을 준다. 건강보험공단 진료 데이터 공황장애 환자 분석 결과를 보면 2014년 9만 3천여 명에서 2018년 15만 9천 명으로 70.5% 증가했다. 공황장애는 호흡곤란과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일어나며 극심한 불안, 두통을 유발한다.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할 때 흡입하는 산소량이 줄면서 신체에 스트레스를 줘 공황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다.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마스크 착용이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천식은 염증에 의해 기관지가 좁아져 기침, 천명,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영구적으로 폐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공포와 또 건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스크 착용이 불편한 경우가 또 있다고 하네요. 수어를 사용하는 통역사나 농아는 의사소통에 방해를 받아 마스크 착용이 불편할 수 있다. 실제 수어를 사용하는 김화섭 한국농아인협회 경상북도협회 안동시 지회장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수어를 사용할 때 불편하다며 수어할 때만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입모양이 보이는 립뷰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사의 결론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을까요? 보건당국은 건강 취약계층에게 비말 차단용 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황장애, 자폐 스펙트럼 등 각 질환에 관한 자세한 지침은 마련하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된 지금 건강상 이유나 의사소통 한계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코로나19 특집 이어지는 기사는 박민지 기자가 쓴 불안정한 경제, 고용대책 마련 필요해입니다. 4월 30일 국회는 코로나19로 위태로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2차 추가 경정예산 편성회의에서 전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경제활동과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돼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생계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대응 패키지의 일환이다. 재난지원금 유효기간이 끝난 지금 경제에 실제로 도움이 됐을까? 지역 상품권을 제외한 재난지원금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금 재난지원금은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다. 행정안전부가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 매출이 약 21.2% 정도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도 약 2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일시적인 경제 활성화에는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죠.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기사를 통해서 간략히 알아볼게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 문화, 예술, 관광 등 분야별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한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예술가 8,346명이 전국 주민공동시설 복지관 광장에 벽화 조각 등 작품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체험하도록 돕는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문화가 확산하는 것을 대비한 한국판 뉴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극복과 비대면 수요 증가로 인한 디지털 경제의 전환 가속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비대면 뉴딜 사업에서는 온라인 수요의 급증에 맞춰 영상을 제작하고 보급하는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네, 이제 대학 주보로 옮겨가 볼게요. 코로나 시대 학생자치를 다루고 있는 연재 기획기사, 학생자치 변화의 요구 앞에서도 지켜내야 할 것은 김수혁 기자가 진단하는 학생자치의 오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성공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의 대학 그리고 학생자치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학교 총학생회와 성공회대 총학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 캠퍼스 최인성 회장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학생자치가 마주한 위기의 양상을 관계 형성의 위기, 주체 형성의 위기, 담론 형성의 위기 세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관계 형성의 위기가 학생들 간의 직접적인 만남과 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을 가리킨다면 주체 형성의 위기는 이로 인해 학생자치를 이끌어 나갈 자치조직의 구성 자체에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학생자치의 내용이 될 현안과 논의들, 즉 자치 담론이 원활하게 형성되지 못하는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학교 운영의 전 부분이 혼란을 겪으면서 수업과 시험의 대면, 비대면 여부, 학사 일정 조정, 평가 방식, 등록금 환급 등 학교 당국과 학생 사이의 현안으로 떠오른 문제들에서 총학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명확했습니다. 코로나로 오히려 총학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 현상을 짚고 있는데요. 그러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필요한 총학생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쓴 부분 읽어볼게요. 서울캠 총학 최인성 회장은 코로나19가 불러온 이례적인 상황이 학생회가 해결해야 할 더 많은 과제를 불러왔고 그에 따른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에 따라 사회상과 학생들의 요구 변화에 발맞출 학생 자치 조직의 구조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학생 자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더라도 그 의미와 생명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인 연원에서 비롯된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대학,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세계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맥락 위에 있다는 인식이 그것입니다. 이번에는 책 속의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가연 기자가 정리했는데요. 납작하게 눌렸던 마르크스의 이미지 생생하게 살아난 듯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마르크스의 귀환과 공동체 경제학을 소개하는 기사네요. 위인전 특유의 엄숙한 분위기를 걷어낸 마르크스의 귀환은 독일의 사상가 마르크스의 일대기를 유쾌하게 그린 소설이다. 제이슨 바커 교수는 자신의 저서 마르크스의 귀환을 통해 자본론을 완성해가는 마르크스의 삶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훌륭한 사상가이자 괴상한 천재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억압과 악취가 가득한 19세기 영국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자본주의의 모순이 해소되는 세상을 소망한 꿈 많은 청년이었다. 하지만 지피를 향한 열정이 현실의 어려움을 모두 없애줄 순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책을 쓰며 자신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글쓰기를 지속한 것은 그에게 투쟁 없이는 변화도 없으며 끝없는 투쟁은 결국 혁명이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와 혁명을 위해 자본주의에 대한 통찰을 담은 책 자본을 집필했다. 노동자와 가족에게 더 나은 세상을 선물할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마르크스의 인간적인 면모에 집중한 책 마르크스의 귀환에 이어서 공동체 경제학은 어떤 책인지 읽어볼게요. 공동체 경제학은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체 파괴라는 주류 경제학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경제학 서적이다. 경제학의 공동체 파괴적 성향 외에도 개인주의, 근대성, 국민국가 등 경제학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아울러 참신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저자인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스티븐 마글리는 경제학 논리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주류 경제학 관점에선 찾아보기 힘든 이야기다. 기존 경제학은 개인주의와 이기심, 인간의 무한한 욕구를 옹호하고 경험보다 합리성을 중시해왔다. 이러한 논리는 서구 근대성에서 시작돼 현재는 우리 사회가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경제학의 발전이 공동체 붕괴를 수반한다고 강조한다. 합리적 근대성의 관점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며 공동체는 특정 이익관계에 따라 생성 및 해체되는 단순한 모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네, 이번에는 경제학과 김태훈 교수님의 칼럼 코로나 위기, 간소한 행정, 유연한 사회 시스템이 답을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닥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생산 및 소비 활동 위축도 근본적으로 전염병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정책만으로는 지금의 경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최대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태로 이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당면 과제일 것이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양호하다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실업률, 고용률, 실업급여 신청자 수 등 고용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모두 악화되었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장, 종사상의 지위별로는 임시 및 일용직에서 실직이 많이 발생해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었던 근로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가 대처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은 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 감소다. 최근에 국내외 연구들은 코로나 위기 이후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크게 감소했음을 데이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특히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로 인한 청년층의 고용 문제 심각성은 이것이 단기적인 취업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들의 장기적인 고용 조건 악화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경기의 위축과 이렇듯 심각하고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고용 문제, 그리고 인구 문제까지 진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총체적 난국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교수님의 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 조치들을 철저히 시행 및 준수하고 기업들의 도산과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이 나타나지 않도록 위기 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집단에 대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계에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해 코로나의 영향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객관적인 연구들이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 수립의 바탕이 되고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뉴노멀에 맞게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기대해보며 오늘의 캠퍼스는 여기서 정리합니다.